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그리고 투자 인사이트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은행발 금융위기들은 좀 잦아드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좀 상존한 문제들이 있어서요.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게요. 뭐 미국의 중소은행들이나 유럽은행들은 빠른 조치로 봉합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미 상업용 부동산 얘기하려고 조금 자막이 잘못 나왔는데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 얘기가 이제 미국에서 계속 나오면서 이게 뭐 좀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일지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번 주말에 뭐 도이치뱅크 문제가 조금 불거지면서 사실 도이치뱅크 문제는 뭐 지금 금융시장의 좀 불안한 심리를 반영한 해프닝이었죠. 뭔가 이렇게 큰 문제는 당장 뭐 포착이 안 됐는데 사람들이 불안하다 보니까 한번 흔들어 봤는데 뭐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뭐 CDS 프리미엄도 올라가고 주가도 떨어지고 해서 이게 뭐가 있느냐라고 봤는데 도이치뱅크를 뜯어보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많더라. 특히 뭐 대출의 한 10% 가까이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절반 정도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상업용이란 건 주택용과 반대된 거죠. 주택이 아니라 일반 뭐 오피스나 빌딩이나 뭐 이런 거죠. 비주거용이죠. 쇼핑센터라든지 물류센터라든지. 근데 지금 집중된 거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지역은행을 비롯한 중소형 은행들이 이 상업용 대출, 상업용 모기지 대출의 한 7,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은행보다는 중소형은행들의 대출 익스포저가 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뭐 상업용 가격, 건물 가격이 떨어지거나 하면 LTV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LTV 트리거가 이제 조금 터치될 거고, 그러면 뭐 담보 부족이나 여러 가지 자본 확충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럴 때 뭐 지금 까다로운 대출 규제, 대출 조건에 어쨌든 까다로운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뭐 건물 가치가 하락했을 때 공실률이 늘어난다든지 뭐 또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해서 건물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대응력이 있겠냐. 살펴보니까 2013년 이후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거의 2배 대출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과열돼 있는 상태고 관련된 투자 신탁 상품도 많이 팔렸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상업용 가격이 떨어지면 건물 가격이 떨어지면 자산의 부실화 그리고 일부의 디폴트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지금 도이치 때문에 조금 더 불거진 그런 상황입니다. CMBS라는 단어를 지금 새로 듣습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잊어버려야 되는. 이런 게 자꾸 부각되면 안 되는데 그죠? CMBS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뭐 커머셜 뭐 리얼 에스테이트 모기지죠.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도 그걸 자산을 담보로 모기지 대출을 은행에서 이제 받아서 그게 이제 뭐 융통이 되고 또 그걸 기초자산으로 해서 이제 뭐 좀 구조화된 증권도 만들어지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뭐 당장 뭐 건물 가격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이게 다 부실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장에서는 좀 지나친 우려다. 앞으로 경기가 더 꺾이거나 조금 금리가 너무 치솟으면 물론 이제 조금 부실한 그러한 대출 자산에서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일부 은행들이 조금 뭐 자본 확충을 해야 되고 또 관련된 또 금융 상품의 또 부실화가 이어질 수 있는데. 지금 모든 뭐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일시에 다 부실화가 돼서 문제가 생기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원래 미국의 이제 중소은행들이 흔들릴 때 국내 금융기관들은 뭐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좋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습니다. 괜찮다 그랬는데 사실 이게 계속 곰씹어 보니까 우리는 지금 PF가 있어요, 그죠? 작년 하반기에 있던 거를 봉합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하면 6개월 정도 막아놨기 때문에 4월쯤 되면 다시 문제가 생길 거라는 얘기도 또 사석에서 또 하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글로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자산시장에서 과열이 있었던 곳에서 돌아가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뭐 가령 뭐 시그니처 뱅크도 사실 코인, 암호화폐 가격 급등 때문에 그 후유증이 이제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뭐 실리콘밸리 은행도 사실 약간 뭐 경영의 그렇죠. 잘못이지만 따지고 보면 국채 가격이 너무 급락해서 그러니까 네. 채권 가격이 너무 과열된 후유증이거든요. 이렇듯 전 세계 어떤 금융시장이 그동안 과열되고 쏠림이 있고 또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이런 쪽에서 약한 고리가 하나 둘씩 터지는데 금리가 높다 보니까요.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돌아가면서 터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아킬레스건이 PF인데 PF 우리나라 2018년 대비로 보면 2배 증가했습니다. 58조에서 네. 지금 뭐 조금 줄었지만 거의 한 115조, 120조 이렇게 PF 잔고가 2배나 단기간에 증가한 상태고 일부는 이제 좀 부실한 또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킨 그러한 사업장이 있겠죠. 그런 PF 사업장에 관련된 금융회사들 또 이금융권 회사들이 많이 조금 대출을 지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미분양이 증가하거나 조금 경기가 더 안 좋고 또 금리가 잘 안 떨어지면 조금 부실한 PF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관건은 미분양이 이제 언제 좀 멈추느냐, 진정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부동산의 어떤 그 특정 프로젝트에 내가 자금 대출해 주는 거죠. 어제 그 금감위원장이 블룸버랑 인터뷰하면서 뭐 공매도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PF도 물어보니까 조금 중소은행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전혀 없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생길 수 있지만 연쇄적인 그런 메가톤급은 아닐 걸로 본다. 잘 맞겠다. 뭐 이 정도 네. 얘기했으니까요. 네. 그것도 수면 밑에 있긴 합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31일 내일 현지 시간으로 31일 내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밤 모레 확인할 텐데 미국의 PCE 물가 발표가 되고요. 4분기 성장률 확정치도 발표가 됩니다. 워낙 그 금융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물가가 굉장히 관심사인데 조금 관심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PCE 물가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좀 PC 물가는 CPI가 발표된 2주 후에 나오기 때문에 뭐 또 신선도는 좀 떨어지지만 지금 때가 때인 만큼 뭐 좀 중요도가 있습니다. 지금 뭐 헤드라인 CPI, PCE 물가는 지난달에 5.4% 전년 동월 대비 5.4% 올랐는데 2월 달에는 5.1%로 조금 떨어질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전망하고 있고요. 또 에너지와 뭐 음식료를 제외한 근원 PCE라고 그러죠. 근원 PCE는 4.7% 올랐는데 1월 달에는 전년 동월 대비, 전년 1월 대비 이번 달에도 똑같이 한 4.7% 올라갈 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전월비입니다. 전월비가 헤드라인이든 근원이든 지난달에는 0.6% 올랐는데 그러니까 전전월 대비죠. 2월 달에는 1월 대비 한 0.4% 정도로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조금 둔화될 거다. 근데 이 대목에서 0.4% 정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사실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려면 0.4% 오르는 걸로는 좀 안 되고요. 0%나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거든요. 전월비.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전년 동월 대비는 사실은 착시 현상이 있는 거고요. 전월비가 중요한데 전월비도 전월에 비해서 0.4% 곱하기 12를 하면 거의 5%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연간. 그러니까 아직도 물가가 정말 지긋지긋하게 안 잡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전년 동월비가 있고 전월비가 있고 지켜볼 게 또 헤드라인이 있고 코어가 있고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핵심을 좀 잡아야 되고요. 핵심은 잘 안 떨어진다. 네네. 그런 걸 좀 저희들이 해석을 해주시고 4분기 성장률 확정치도 이번에 발표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시장은? 네, 30일 날 발표가 되는데 확정치기 때문에 뭐 2.7% 뭐 그냥 그대로 나올 거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사실은 뭐 작년 4분기이기 때문에 신선도가 많이 떨어진 지표고 지금 1분기 GDP가 얼마나 나올 거냐가 중요한데 아틀란타 연준이 GDP 나우 캐스팅에서는 이제 실시간으로 뭐 실시간은 아니지만 거의 한 두세 주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지만 3.2%를 전망하고 있어요.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을 전기비 연율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2일 FOMC에서 미국이 연준이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0.4% 봤거든요. 그러면 1분기에 3.2%가 3% 정도가 나오면 2분기에는 지금으로 봐서는 한 2%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0.4% 올해 성장률을 뭐 달성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나오려면 하반기에는 좀 충격적인 마이너스 성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연준이 이미 3월 22일 지난주 FOMC에서 제시한 셈입니다. 연준 스태프들이 그냥 막 전망하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데이터를 보고 또 하반기에 그동안의 금리 인상이 소비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최근에 은행 문제가 어떻게 지금 뭐 금리 인상 효과와 버금가는 효과를 낼지,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봤더니 하반기에는 미국 경제가 조금 많이 식을 거다. 본격적으로 하반기에는 고용시장이 식고, 또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도 1.2%로 전망했거든요. 네. 지난주 FOMC에서. 그렇다고 보면 경기 부진은 하반기에서 내년까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좋던 미국 경제마저 조금 식는다라고 연준은 일단 보고 있습니다. 와, 해석이 어렵네요. 1분기 추정치가 3.2%니까 미국이 분기 3%나 성장해 경제 좋겠는데가 아니라 연간 성장률 정해놓은 거에 보면 1분기가 이렇게 좋으면 하반기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네. 예.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반이나 남았네. 이런 느낌이라서 해석이 좀 중요합니다. 예. 다음 세 번째 키워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 네, 이제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분기 실적을 발표함으로부터 이제 스타트가 되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안 좋겠지요. 예. 업종 섹터별로는 또 어떨까요? 네, 네. 일단 4월 7일 날 삼성전자가 잠정이익을 네. 발표하기 때문에 좀 중요성이 높고요. 어제 마이크론 주가가 뭐 조금 강하게 올랐죠. 네, 예. 올랐는데 예. 실적은 나빴지만 뭐 지난 분기로 재고는 바닥친 것 같다라는 이제 전망이 해석이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만큼 과거 실적은 중요하지 않고 재고가 어느 정도 지금 줄고 있느냐. 4월 7일 저희가 관전 포인트는 또 재고 부분하고 앞으로의 이익에 대한 가이던스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런데 어제 마이크론 어떤 상황으로 봐서는 전 세계 좀 서버를 중심으로 한 조금 어쨌든 전자제품 쪽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이미 재고는 선제적으로 많이 줄여놨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이어서 삼성전자도 살짝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실적은 뭐 나빠도 앞으로 가이던스가 그렇게 나쁘진 않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인 코스피 기업의 이익은 1분기 실적이 전분기보다 좀 증가한 기업은 한 60%에 좀 그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체적인 뭐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한 9%, 8, 9%, 한 10% 가까이 전년보다 주는 걸로 지금 전망되고 있거든요. 뭐 이 정도만 준다면 시장이 이미 그 정도는 프라이싱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좀 전에 말씀 나눴듯이 하반기에 경기가 조금 더 안 좋아지면 그 이상으로 기업 이익이 꺾이면서 하반기에는 조금 실적 부담을 코스피가 조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쪽이 좀 묵직한 부담 요인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둔화에 따른 주가 조정 요인이 좀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될 거고요. 실적 관련된 가이드를 주셨습니다. 전망까지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시간상 마지막으로 김한진 박사님의 이번 주 투자 인사이트,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김 박사님의 고뇌에 찬 한 주간 동안의 고민과 함께 하시고 싶은 말씀. 화이불유다. 무슨 의미입니까? 네, 뭐 문자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중용 10장에 나오는 좀 유명한 말이라서 좀 화합은 하되, 그러니까 뭐 세상에 순응은 하되 또 다른 사람과 이렇게 어울려 지내되 조금 중심 자체가 흔들리지는 말자. 휩쓸려 다니지 말아라. 아예 그냥 휩쓸리면 그냥 끝이지 않습니까? 네. 주식시장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응할 게 뭐냐? 기업 실적이 제한적으로는 괜찮은 기업도 있고 업종도 있거든요. 이런 쪽은 이제 조금 그런 쪽에 화합하고 조금 어울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기업 실적이 좋은 거.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의 지역은행 문제라든지 이런 복잡한 약간 거시적인 문제,
특히 조금 숲보다는 올해는 나무 쪽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네. 단기 재료에는 너무 일비일비하고 이렇게 좀 끌려다니지 말자 시장에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투자 인사이트 말씀하신 게 갈수록 깊어집니다. 저희 요 일주일 방송을 위해서 이제 중용까지 찾으시고 노력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하는 키워드 투자 이야기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